오늘 시장 분석해보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알아보는 증권통 K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수급의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중에 내내 매도를 기록하던 외국인이 막판에 거의 3천억 원을 갑자기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 상승하면서 매수로 끝난 점 시황센터에서 확인하셨고요. 반면에 기관은 2천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물량을 던졌거든요. 어떤 의미 있을지 함께 전문가님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일단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네, 한 주 전체를 보고 이제 항상 금요일 날 맞이하다 보니까 전체를 갖고 다시 또 오늘 하루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의 파도 타기, 그러니까 변동성의 파도를 맞으면서 마지막엔 그래도 다시 기대감을 갖고 마감하게 하는 그런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듭을 좀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해석이랑 이슈들 같이 짚어주세요.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뭐 외국인 매도세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마감에 조금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생겼으니까 이 부분도 좀 괜찮은 마감에 하나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계약 또 뭐 3천 계약 뭐 나오면서 또 기관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매수로 잡혔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은 이번 한 주를 마감할 때 그래도 찜찜함을 덜어내고 희망을 좀 주는 그런 마감인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주요 이슈는 뭐니 해도 일단은 우리 시장이 아니라 외국에서 나온 불끄기에 나선 미국 대형은행들 그리고 그 스위스 정부들의 정부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어제 하락 출발하다가 나중에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듯이 그게 바로 우리 시장까지도 전이 효과가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좀 아쉽긴 해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올라가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올라올 때는 좀 덜하고 내려올 때는 미국이 좀 한 1%만 내려도 우리는 한 2배, 3배 내려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일단 글로벌 환경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로봇주 M&A 이슈가 이제 좀 부각되고 그러면서 로봇주와 같이 계속 로봇 섹터가 움직인 것들 그게 이제 강세가 지속된 게 좀 볼만하고 또 뭐니 해도 뭐 로봇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후발주자도 좀 나오고 그러지만 새롭게 반도체 섹터가 좀 새로 이 거래량들이 수급이 진입이 시도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부터 해서 계속 반도체 정책이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화답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투자도 나오고 이러면서 반도체 전반에 지금 업황은 불황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업황이 불황이면은 좋아질 것만 남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집중돼서 같이 일을 하는 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다들 그냥 삼성이 이제 지분 투자만 좀 한 회사들은 더더욱 시세가 잘 나오고 어쨌든 이 우리나라가 제일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인 반도체 섹터가 돈이 많이 몰렸다는 게 오늘 장의 주요 이슈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오전 끝날 쯤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그 아스타라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 이래갖고 그 회사가 이제 상한가를 바로 갔어요. 물론 이 회사는 시총도 조그맣고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뭔가 뭐 장점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뭐 투자를 한다 그러겠죠. 근데 이 회사만이 아니라 그 외에 K-바이오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는다. 아마 네옴시티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사우디하고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에 연결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이 K-바이오가 또 다시 한번 이 네옴시티까지 해서 수심을 살릴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까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바이오까지도 이게 좀 전환점이 되는 뭔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긴 한데 중국에서 그 한류스타 공연, 그러니까 한류스타를 찍어서 말한 건 아니겠죠. 외국의 이제 뮤지션들 공연하고 팬미팅 재개를 해도 된다 했는데 뭐 그 나라에 가서 제일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죠. 그래서 엔터주들이
반등이 좀 나온 거. 큐브 엔터가 좀 두 자릿수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고 또 YG 엔터도 요즘에 시장 때문에 안 좋았지만 밀렸던 게 다시 회복하는 다시 전환점, 출발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회사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연예기획사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중국에 대한 그런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 제한을 아주 약 올리듯이 지금 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논의되는 그런 또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요 엔터주가 지금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볼 요소 중에 이슈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가운데 로봇주들이 급등했고요. 참 지지부진하던 반도체랑 제약바이오가 각각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엔터주들의 반등까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주는 시장 분위기가 이대로 좀 이어지게 될지 어떤 이슈들이 또 부각을 받을까요? 네, 일단은 지수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최근에 집중된 최근 기간으로 이제 이게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화요일 날 저점만 만들고 그리고 목요일 날 저점을 또 위협하다가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차트니까 저점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최근 이번 주의 저점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저점, 마지막이란 말은 좀 아니고요. 세 번째 또 다른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월 25일 날 갭을 띄워놓고 이 위에서 좀 지루하게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그 하단을 이탈하고 빠르게 회복을 했다는 게 저는 좀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면 최근에 이 흐름 화요일 날 이 저점을 깨지면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약간은 공격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한 주 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서는 일단 뭐니 해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는 22일 날 미국 FOMC 발표. 그게 이제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도 있지만 예상이 대부분 25bp 또는 동결까지도 나오고 있고 뭐 심지어 인하까지 나오지만 인하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25bp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큰 것 같은데 그 FOMC 발표를 확인하면서 이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다시 좀 기대감으로 가면서 전환점을 갖고 가고 또 아마 제한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상승이 나와도. 그리고 만약에 FOMC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좀 충족하는 그런 무난한 결과가 나온다면 당분간은 큰 악재보다는 어차피 이 시스템적인 거 잘 수습하면서 가는 또 안전한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류스타 공연 팬미팅 이 재개가 한알령 해제까지 이어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다음 주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더불어서 섹터로 어떤 걸 주목해야 될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도 조금 세세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뭐 20일 날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몇 개들이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아마 시장 때문에 다 같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선별을 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 있는 것 같고 중국의 3월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있고 21일 날 미국의 이제 나이키 실적 발표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소비 심리를 파악하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 개시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요 애플페이 관련해서는요. 달려드는 매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니까 이전에 이미 시세가 다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아키에이지 워라는 신작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일주일 정도 흥행에 대한 것들은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21일 날 FOMC 개최해서 22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4일 새벽에 알게 되겠는데 그 FOMC 회의가 있고요. 그 발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미국 주간 신규 수rop시장 청구 건수, 그다음에 24일 날은 미국의 3월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합성, PMI 예비치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엔 무엇보다 FOMC가 있는 주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전후에 또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달력에 체크해 두시면서 개별 종목별 그리고 지수별로 영향 줄 수 있는 소식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지금 시장 보면은 업종별로 계속 모멘텀을 갖고 움직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정책 관련해서 기폭제가 돼서 움직였고, 이렇게 이제 좀 정부 정책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 중심으로 순환매가 예상되고, 또 오늘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우주항공주가 올라갔지만, 또 그거는 우주항공청 개설하는 거 연결이 돼 있고, 5월인가요? 우리 발사체 발사하는 거,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앞당겨져서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를 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얼마 전에 일본 가시기 전에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거든요. 요 관련된 저출산 관련된 테마가 있는 섹터도 한번 살짝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업종별로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계속 순환매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MC를 기다리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되, 지금 단기 저점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 저점은 화요일 기준으로, 그럼 지금 바닥권,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에 이렇게 있다면 현금 비중은 한 30%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섹터들 모멘텀으로 돌아가는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구간별로 대응하는 건 어떨지, 그런 전략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한 증권통 K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들으신 대로 FOMC가 예정되어 있는 상당히 중요한 또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약간의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시장판이 예고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는데요. 다음 주 이슈까지 주말에 잘 정리하시고요. 또 다른 이슈별 또 섹터별 모멘텀 대응 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감한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